진짜 예쁘게 잘 사귀긴 해요. 얘랑 결혼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서 목에만 좀 집중적으로 상처가 있었다는 거를 인지를 했죠. 옆에 칼도 있었고 아 이게 살인사건이구나. 왜 살인하셨습니까? 헤어지단 말 듣고 살인 계획하신 겁니까? 이 친구는 여자를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일종의 수단을 본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얘기 하다 없으세요? 투신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지난해 5월 총망받던 명문대 의대생이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가해자 최 씨가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고 또 피해자의 재산을 이용해서 병원을 개원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또 세종시 한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이 골대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체육시설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두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해 5월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인데 명문의대생 살인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해 5월 6일에 강남역 고층 빌딩 위에서 한 난간에 남성이 서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살인사건이라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요. 이 남성을 아래로 데리고 나와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던 와중에 이 남성이 내 가방을 약에 두고 왔다라고 해서 현장으로 경찰이 다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동한 현장이 다시 현장에서 보니까 피해자가 사망해 있는 걸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남성을 그때 긴급 체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투신을 하려 했던 상황인데 그 당시에 왜 이런 일을 벌였다고 그럽니까? 일단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같은 반이었고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 진학한 이후로 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해요. 이 남성의 경우에는 일단 범행의 고의가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흉기도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이 가해자는 본인은 헤어질 생각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범행을 결심하게 됐고 살해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해자 최모 씨 2018년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서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이 외부로도 빨리 알려지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2018년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이때 범행 당시에는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성도 같이 이제 앞다퉈서 같은 반에서 1, 2등을 하던 그런 이제 사이였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하던 사이로 알려졌고요. 이렇게 명문대생이 의대생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뭐 장래가 창창한 청년이 여자친구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이 살인을 저지른다. 선뜻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보니까 이 청년이 여자친구의 재산을 노리고 미리 접근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의 지인의 이제 제보에 의한 것인데요. 이 지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집안, 재산을 노리고 이러한 접근을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초에 이 여성의 집안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뭐 서울 강남에 피부과를 개원하고 싶어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혼인 신고까지 이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한 70일 가량밖에 되지 않았는데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도 경찰에서 진술을 한 바 있는데요.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원했다라고 가해자는 주장을 했던 상황이고요. 피해자가 유학을 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이러한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을 수 있는지 유학 가면서 등기를 뗀다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너가 직접 처리를 해라. 그리고 이 주민등록 등본만 뽑지 않으면 너는 안전하다. 우리가 혼인신고했다라는 것을 들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 피해자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혼인신고 해봤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부모님이 때도 바로 나오는데요. 바로 나오죠. 예, 뭐 별로 이게
치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이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대체 뭘까요? 최 씨를 알거나 또 직접 만났다는 이들은 그가 한 커뮤니티에 올린 특이한 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지 관련 증언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이게 동성 쪽에 있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길 들어갔는데 알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여자를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또 연애 안 하냐라는 말을 했었을 때 처음엔 뜸을 좀 들이다가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런 게 다 허용이 좀 된다. SM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많이 잡았다라고 했죠. 그때 SM 플레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있었어요. 약간 주기적으로 같은 게시글이 올랐었어요. 운동복 바지하고 그리고 회초리 이 정도를 준비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은 이제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일종의 수단을 본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최 씨의 성적 취향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그 특정 시점 전후로 해서 이 가해자가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전화를 건 것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목욕탕이었는데요. 지금 이 목욕탕이 알고 보니까 모두 남탕에서 동성 간의 애정 행각이 문제가 됐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여길 가면 즉석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알려진 곳이다 보니까 이 가해자의 경우에 어떠한 성적인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더불어서 한 제보자는요. 본인이 직접 이 가해자와 가학적인 성행위 플레이를 했던 적이 있다라면서 제보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 가해자가 어떤 준비물을 챙겨와라라고 만나게 됐고 실제 성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보자가 한 이야기가 여사친구에 대해서 실제로 사랑한다라든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목적, 뭔가 수단을 가지고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성적 취향이 뭐 개인의 취향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살인 사건으로 연결됐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최 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러한 양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다 이야기를 했었고 피해자와 연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 성적인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본인은 가감없이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연인 사이에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입장을 또 밝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해자인 여학생이 헤어지자고 한 이유는 뭐랍니까? 결국에는 이 혼인신고를 부모님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히 무효다라고 해서 무효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우여곡절 끝에 피해자도 나도 혼인신고를 그냥 취소, 무효하는 것에 동의를 낸다라는 입장을 표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해자가 분노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피해자를 설득해서 집에서 가출까지 시킵니다. 그러면서 모텔에서 머물던 와중에 둘 사이에 헤어지자라는 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는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만약에 이렇게 무효 소송을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혼인신고된 것이 무효로 돌아가게 되면 혹시나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자, 수능 만점을 받고 의사가 되기를 꿈꿨던 최 씨. 이런 완벽한 인생에 허점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전문가는 이런 최 씨의 과도한 자기애적 성향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무엇일까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자료를 봤는데 딱 거기서 걸리더라고요. 모욕감.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분개, 격노라고 표현할 정도의 감정을 느낀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히인 거예요. 자기애성 특성, 자기애적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굴욕감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거대한 자기상에 상처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고 쌓였던 것들이 증폭되었던 거예요. 니까지 감히 이런 나를 이렇게 웅대한 나를 의대 타이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우월감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먼 미래에 올 의사 타이틀보다는 지금의 이 굴욕감을 해결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나르시스트들이 그래요. 네, 자, 최 씨가 두 차례 정자 기증까지 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뭐 어떤 일종의 우월감의 표현입니까?
전문가들은 이것이 우월감의 표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이것을 기증을 함으로써 나의 유전자를 이렇게 퍼뜨린다라는 그러한 심리적인 것을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본인의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12점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범 위험이 높다라는 것에 속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아이러니하게도 재판부가 재범 위험에 대해서 척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좀 낮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재범 위험이 12점에서 30점 사이를 높다라고 보는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줄 세워 봤을 때는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7점에서 11점은 중간, 그리고 6점 아래는 재범 위험이 낮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산 또래살인 사건 정유정의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14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12점을 기록을 해서 재범 위험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은가라고 보면 아니다라고 재판부는 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검찰은 이최 씨한테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했더군요. 유족들은 반발하겠죠? 당연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어떠한 피해에 대한 손해 부분도 해결이 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무참하게 여자친구를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했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라는 것이 반드시 타인에게 어떠한 공격적인 성향을 내보일 것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한 점으로 참작을 했습니다. 네.